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의 원인주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금리 인하라는 당근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주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네, 이는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포함시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투기 세력을 억누르기 위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매일매일 쏟아져 나가는 이슈가 가득한 이 부동산 시장이죠. 저희 그에 맞는 알짜 정보 오늘도 1시간 동안 챙겨드릴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고! 네, 1부는 알짜 정보 고고 시간입니다. 바쁘신 분들, 정말 핵심만 모아 듣고 싶은 분들 위해 마련된 시간이죠. 저희가 엄선 끝에 만들어진 2개의 알짜 정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모셔볼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번호는 02-2077-6357 열려 있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김윤재 이사께서 소개하신 곳 어디인지 함께 떠나보죠. 서울시 중구 광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선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5월이 준공 예정인데요. 10층 중 3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9,400만 원인데요. 전세와 월세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걸어서 1분이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초초 역세권이었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역세권 물건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매물들, 이런 신축주택에 대한 혜택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이 본 도심권의 광희동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현장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동대문 역사공원역입니다. 무려 3개의 노선이 환승이 되고 있는 동대문 역사공원역인데요. 2호선과 4호선 그리고 5호선이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또한 2호선을 이용하신다면 강남의 업무타운과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들 지역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죠. 특히 이 소형주택의 수요층들이 이제 주로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신축주택의 좀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또한 주변에 보시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옆에는 뭐 충무 아트센터가 바로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뮤지컬 극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청계천이 도보 한 10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하시기에 너무 매우 좋다. 그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DDP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보시면 문화시설을 누리실 수도 있으면서 또한 쇼핑시설이 뭐 DDP를 비롯해서 이 동대문 상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10분 내에 뭐 극장이나 편의시설 이런 판매시설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전철역과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호황기에는 뭐 전철력이 좀 떨어진 거 모든 부동산이
조금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황기에는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만 부동산이 정체기에 접어들거나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초역세권이라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은 그야말로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동대문 상권 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약 30여 개의 그 현대화된 쇼핑몰과 함께 재래시장, 동대문 상권이 지금 크게 화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4시간 상권이라는 그 특징답게 주거지를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쉬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인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 수가 약 15만 정도, 10만에서 15만 정도 그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상인들의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부담감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세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가장 유리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를 보시면 이 역세권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세권 고밀개발, 특히나 도심, 노후된 도심의 역세권 고밀개발, 이 고밀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들,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지가 상승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 향후에는 이런 개발 가치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된 도심답게 지금 이곳에는 뭐 경찰 기동단 부지나 국립의료부지나 이런 나지막한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가 이전이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판매 시설과 상업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요의 증가와 부동산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상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동인구 말고도 의류 종사자, 상인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배우 수요가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건물 특징 좀 볼게요. 로얄층에 위치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층 중에 3층이고요. 좀 그 향후에 이제 2층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환급성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분양 매물입니다. 2018년 5월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 선분양 매물이고요.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하 터파이 공사가 마무리가 좀 되고 골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문화공원역과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지어지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에는 풀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전 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만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주차장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속 상업지 내에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짓고 있는데 조감도를 함께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 아쉽네요. 그래도 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참 잘 지어져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부분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자, 얼마면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본 물건 같은 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도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도심 초역세권에 뛰어난 환급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성이 높다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 원무타운이나 대형 상권의 배우지보다는 중심지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투자자분들 집중하셔야 되겠죠. 도심 개발과 역세권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총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800만 원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는 월세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또 편안하실 것입니다. 월세 수요가 그만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7,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좀 소액으로 월세 수익과 함께 미래 개발의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투자 시 유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 이제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공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양 매물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전문가와 함께 도면이나 이런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오셔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눈으로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구 광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에도 초역세권을 자랑하는 알짜 정보인데요. 화면 통해 정보 먼저 알아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3분이고요. 2018년 12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14층 중 12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인데요.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2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3,400만 원으로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7천만 원, 월세 시 1억 2,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개발 호재 가득한 서초동으로 떠나와봤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4구 중에 한 곳인 바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을 활용을 하셔서 차익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의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남부터미널역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인데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남부터미널 바깥쪽으로는 이제 남부순환도로나 또 이수교차로 쪽을 이용하시게 되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의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은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특히 이런 소형주택의 수요층들인 이런 직장인들이나 이런 상권 종사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타운이죠. 법조타운이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타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한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서울교대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쪽 본 매물이 있는 곳 포함을 해서 이곳이 바로 4대 상권 중에 하나인 법조타운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요까지도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수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하시면서 향후 개발 호재가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권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들의 영향에 의해서 가격 상승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 강남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발 호재들을 정리를 한번 해놓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비롯해서 뭐 롯데타운이라든지 뭐 장제터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위례 신사선, 뭐 그리고 뭐 테헤란로의 업무타운 개발 등 이러한 강남권의 대규모의 업무타운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현장 입지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는 이런 대규모의 업무타운이나 개발에 의해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런 강남권에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개발 호재만 또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장제터널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 초에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동작구와 이 서초구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터널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남부순환도로나 이수교차를 통해서 우회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터널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다이렉트로 해서 교통 환경의 개선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서초구 지역 같은 경우도 상권이 발달을 하게 됨으로써 가치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지상의 정보사 부지가 이전이 확정이 되었죠. 이곳 같은 경우는 K-팝, 한류, 문화 중심축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서초구의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문화 시설과 환경의 개선 효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업무타운 공사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롯데타운인데요. 롯데칠성부지죠. 강남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도 불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삼성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삼성타운보다 그 규모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약 4만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런 폭발적인 임대수의 증가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바로 옆에 남부터널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터미널이 지금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가 2개 동 37층 규모로 해서 업무타운과 그 터미널 기능을 갖춘 그런 업무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정이 지금 갖춰져 있고요. 지금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3, 4년, 4, 5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유동인구, 상주 인구의 증가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업의 그 지하화 사업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민자 사업입니다. 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강남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개발 그 업무타운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강남과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서초구 지역은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이 몇 달째 안 나와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 이런 주변 얘기도 들려서요. 귀가 더 쫑긋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특징 좀 볼게요. 로얄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4층 중에 12층에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 지역적인 특성상 개방감이 나오기 상당히 힘든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앞 건물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나온다라는 점도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얄층 선점하시는 거는 향후 환금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동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투룸으로 지어집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베이 구조로 지어지면서 실사용 면적이 약 12.5평 정도로 상당히 강남권에서는 넓은 축에 속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옵션,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옵션으로 잘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CTV 보안 시스템이나 외부인 차단 시스템,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까지 완벽하게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런 그 소형 아파트 활용을 하셔서 그 임대 수익과 함께 향후 차익까지도 확실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인데 탁 트인 개방감까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 부분도 점검해 주시죠. 네, 가격보다 먼저 투자 포인트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소형 아파트 공급이 거기는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업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때문에 이 공급 부족에 따른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풍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월세 접근하시게 되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대출을 활용하셔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수익과 함께 향후 차익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가치 상승 전에 누려볼 만한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시 유의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 수준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변에 비슷한 신축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노후된 이런 주택이나 이런 거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실 게 아니고 뭐 신축 연도나 이런 비슷한 크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격 수준을 비교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시세도 한번 비교해보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죠. 알짜 정보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